숙제를 한번 빨리 리뷰를 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아가포시라고 할 때 이제 뒤에 어미를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아가포시. 여기 했을 때 이 오메가가 나올 때는 항상 뭐를 마음속에 영두를 두면 좋은가 하면 비슷한 발음을 하고 있는 오나 우 같은 거를 기억을 하면 좋아요. 축약한 형태겠구나 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직설법 현재 능동태 3인칭 복수 이 부분을 이제 보셔야 되고요. 제투신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시면 우씨가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 위에 보시면 요 길게 표현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보면서 아 뭔가 여기가 축약이 되어져 있구나 이런 거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축약되어 있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보시게 되면 아 이게 현재의 형태이겠구나. 모음하고 모음이 나올 때 축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Z라고 하는 이 어간에다가 뭔가가 모음이 하나가 빠지면서 축약이 됐겠구나. 그걸 유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축약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 보시면 우라고 하는 단어와 위에 요거를 보면서 아 여기에 뭔가가 축약이 되어져 있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축약이라고 하는 거는 모음하고 모음이 만나서 이제 축약이 되어졌는데 이렇게 우로 변화되는 축약은 에오나 아니면 뭐 오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제 축약이 이루어지는 거를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형이 무엇일까를 유추를 해야 되는데 원형이 그러면 제테오 아니면 제오 이런 것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테오가 이거의 원형임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전을 찾아내는 거를 그 어미 부분을 조정하고 빼고 하면서 저희가 원형을 찾는 거를 저희가 연습을 좀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우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 어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그 어미 앞에 시그마가 있죠. 이 시그마를 보면서 아 무슨 시제이겠구나 이거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미래의 형태가 이제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뒤에 어미를 보시고 그 어미 앞에 나오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 미래형에서는 축약이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시그마가 들어가니까 시그마를 통해 가지고 그 모음 축약이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보통은 시그마가 있을 때 그 축약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에 나타나지 않아요. 요것도 한번 보시면 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때가 나오니까 이게 2인칭 복수겠구나를 생각하면서 A라고 하는 표현 위에 요게 있어요. 그러면 얘도 축약이 이루어졌겠구나. 근데 A가 축약이 되어지는 형태는 뭐냐면 이 엡실론과 엡실론이 나올 때 두 개가 만났을 때 이게 A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축약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애하고 애가 나오면 축약이 A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랄레 에이테가 되는 거죠. 이 원형이 랄레 오가 됩니다. 칼레이스 이 부분도 보시면 뒤에 에이스가 나오는데 에이스의 이 부분에 보시면 또 위에 이 부분이 뭔가 축약이 되어져 있는 게 오죠. 그러면 애하고 애가 축약이 되었구나. 그래서
에이스가 칼레이스, 이거의 원형은 칼레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부르고 있다가 되죠. 에크발루멘이라고 하는 단어도 보시면 우멘 하잖아요. 오멘하고 우멘 비슷한 발음인데 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위에 이 부분이 보이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얘도 뭔가 이렇게 바뀐 거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유음 동사의 미래 형태 할 때 저희가 요 부분 원래 현재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렇게 가면서 이쪽에 길어져요. 그러니까 유음 동사는 미래 형태나 능동태 형태나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게 보여요. 그런데 단 하나 차이가 뭐냐면 요거 하나가 더 붙어요. 그러면 미래 형태가 돼요. 그래서 요 변화, 요 부분을 감지를 하고 요거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포크테네이테라고 하는 요것도 보시면 에테라고 하는 부분의 뒤에 A가 되고 요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얘도 엡실론이 축약이 되었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엡실론이 축약이 되었겠구나. 그러면 혹시 원형이 무엇일까요? 아포크테이노라고 하는 원형이에요. 이게 원형이고 아포크테네이테 요거는 뭔가 또 달라졌죠. 여기 한번 보시면 아포크테 요 부분 여기에서는 이오타가 있어요. 이오타가 여기 있는데 위에 거는 이오타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포크테이노 형태의 현재랑 얘는 다른 어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거를 보면서 이게 원래 여기 보시면 유음 동사잖아요. 유음 동사인데 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조금 일어나 가지고 미래 시제를 보여주는 게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포크테이노라고 했을 때 이거랑 아포크테이네이테라고 했을 때 요거랑 아포크네이테라고 하는 이 아포크테네이테 요 두 개가 서로 달라요. 얘는 현재고 얘는 미래가 되는 겁니다. 차이는 이 앞에 시제 어간이 약간 바뀌었어요. 유음 동사에선.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우신이죠. 우신인데 위에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빠졌겠다라는 추측을 저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우신 그랬을 때 요거가 있으니까 이게 그럼 뭐가 빠졌나 보다. 에나 오나 이렇게 빠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게레오, 에게로 이런 단어가 찾아보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얘 원형이 여기에 뭔가 하나 모음이 잠깐 사라졌어요. 그래서 원형을 한번 보시면 뭐냐면 이게 원형이 에게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음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모음 하나가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에게로, 에게로 이런 단어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에게로겠구나 이거를 보시면서 그러면 얘가 단어가 좀 빠졌으니까 이게 미래 형태겠구나 이거를 추측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게루신하고 에게루신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에게이루신 그랬을 때는 현재형인데 에게루신 그랬을 때는 미래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옵세타인데요.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요 단어를 생각해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요것만 나왔을 때 뭔 단어인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불규칙 동사들은 외워줘야 되는 것 같아요. 호라오라고 하는 그 명사 보다라는 동사인데, 보다라는 동사가 미래 형태가 오포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돼요. 옵소마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현재형하고 지금 미래형하고 서로가 달라진 이런 것 형태들이 불규칙 동사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기보다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서로 바로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호이에수신이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얘도 우신인데 여기 요것도 있고, 그러면 호이에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또 시그마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뭔가 단축이 된 것 같은데 앞에 시그마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서 요 시그마 앞에 또 요거 에타가 나오죠. 시그마 앞에 또 에타가 나오면 이거는 뭔가 길어지는 표현인데 길어졌는데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혹시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게 호이에에서 나오는 단어의 모습이에요. 그럼 뭘까요? 이게 포이에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뭐뭐 한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시, 이거는 그들은, 그 다음에 시그마가 나옴으로 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시그마 앞에 그 축약 모음에서는 이 엡실론이 길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에타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갈게요.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수포이에이스. 너는 행하고 있다. 이 부분은 다들 하셨던 것 같고요. 자, 요거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에때가 붙는구나. 그리고 그러면 에때니까 그러면서 요게 요 형태를 보면서 뭔가 축약이 되어져 있네. 그러면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원형이 무엇일까 그러면 제테오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그 제테오 너희들은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앞에 요 T가 나오죠. T가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문 대명사가 되고요. T가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얘는 무엇이 something 뭐 이런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사물일 때 이렇고요. 남성 여성일 때는 티스가 돼요. 그래서 티스가 됐을 때 뒤에 위에 그 강세가 없으면 누군가라는 표현이 되고 강세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물음표가 되는 그 의문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은 무엇을 찾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됩니다. 보통 헬라어는 그 영어 어순과 비슷합니다. 영어 어순과 거의 비슷한데요. 영어 어순이 보통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죠.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는데 주하고 동사가 헬라어에서는
한 단어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사 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나오는 스타일인데 지금 목적어가 앞쪽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시, 이 세미콜론을 통해 가지고 이게 그 물음표 질문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호 파테르 아가파 톤 휘온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호 파테르 아가파 톤 휘온. 자, 동사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동사가 여기에 있어요. 요게 있는데 보시면 여기에 이오타가 밑에가 있죠. 이오타가 밑에가 있는 형태의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OSA 할 때 A 이 단어의 이오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3인칭 단수가 됩니다. 그리고 호라는 전치사가 나오죠. 호라고 하는 전치사는 정관사, 호라고 하는 정관사는 주격을 항상 나타냅니다. 주격 단수를 나타내죠. 그래서 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이것까지는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관사하고 명사는 함께 같이 늘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는 주격이 돼요. 이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는 아버지라는 단어인데요. 아버지는이 됩니다. 아버지는. 그 다음에 톤이 나왔을 때는 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외웠을 때 오늘 그렇게 외웠었죠. 그랬으니까 이게 둘 다 앞에 정관사, 뒤에 명사가 묶어져서 얘는 그 아들 을이 되죠. 오늘 그랬을 때 목적어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사 이 부분은 아가파우에서부터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파 이렇게 바뀌어진 거 지난번에 했었는데 축약동사의 모습입니다. 축약동사 중에서도 알파로 끝났을 때 이렇게 이오타가 밑에 들어오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그노소메사 텐 알레세이안. 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안다라고 그랬을 때 안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이죠. 기노스코입니다. 그러니까 스코 지난번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스크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형태 그리고 이오타가 들어가는 현재 이런 형태가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 원래 어근이 동사의 어근이 근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근호인데 여기서 보시면 시그마가 붙습니다. 시그마가 붙어서 미래를 나타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오메사가 나오죠. 오메사면 이게 능동태가 아니라 중간태의 모습이죠. 중간태입니다. 중간태.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또 아니면 우리 자신을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보시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고서 또 진리를 그러면 말이 사실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하고 관련돼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는 것 그리고 그게 나한테 이제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표현으로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표현 알게 된다 라는 게 내가 이걸 해가지고 내가 어떠한 상태로 되는 형태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형태의 표현도 중간태에서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알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진리를 알 것이다 라는 표현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요게 진리예요. 알레세이안. 요게 알 것이다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공부를 처음에 하게 되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배우는데 이게 나는 안다라는 뜻이고요. 1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 능동태가 그 사전 형태로 쓰이는데요. 그래서 나는 안다를 보통은 이제 기억을 해요. 근데 기노스코는 아는데 그 다음에 동사 어근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이 스크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이오타가 들어가는 경우가 현재에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원래 어근은 근호라고 하는 어근이에요. 이게 원래 동사의 어근인데 현재형을 만들 때 이오타가 붙고 스크가 붙어가지고 이 두 개가 붙어서 기노스코라고 하는 현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근호스코 그 근호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개념 안에 여기에 미래 형태의 시그마가 붙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미래 형태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미래 시제 어간이 어떻게 보면 근호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규칙 동사예요. 왜냐하면 이 이오타 스크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뭐뭐 스크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얘는 항상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근호 이게 안다라는 원래 동사 어미 미래가 붙어서 크노소 메사 이런 식으로 메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왔는데 얘는 우리는이라는 그 단어로 우리는 그리고 얘가 중간태 어미죠. 중소 어미니까 중간태 우리는 알 것이다. 근데 알 것이다. 인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알 것이다. 아니면 지금 다시 여기에서처럼 알게 된다라는 의미로 나에게 돌아온 식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1과 22과였나요? 거기에서 보시면 동사의 그 다른 형태의 미래가 나오거든요. 그 미래에 나올 때 규칙적인 패턴이 나올 때 이 스크라고 하는 자음 그리고 이오타가 나올 때 얘가 현재형이 된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사전 형태는 기노스코 왜냐하면 얘는 사전 형태는 항상 1인칭 단수 그리고 현재 능동태 직설법 요게 사전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형태로 나는 안다라고 했을 땐 기노스코가 되고요. 어원적인 개념에서의 동사의 어근을 생각하면 근호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미래 형태가 오히려 더 현재형보다 더 동사 원래 어근에 가까워요. 네, 혹시 또 질문하실 거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에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 에로라고 하는 단어가 말할 것이다 라는 단어예요. 우리 말하다 아는 단어가 뭐죠? 레고 알잖아요. 레고라는 단어가 이렇게 바뀐 것 완전히 다르죠.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영어에서도 보시면 어떤 단어들이 있는가 하면 I, eat 그 다음에 ate가 나와요. ate가 먹었다거든요. 과거. 그 ate하고 eat하고 완전히 이거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변화되는 것들은 많이 쓰는 것들이 그렇게 바뀝니다. 많이 쓰는 것들이 보통 불규칙해요. 그러니까 불규칙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쓰였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에로 나왔을 때 요 부분 앞에 이 부분이 레고하고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면서 바뀐 이걸 통해서 말할 것이다. 미래를 이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해석하실 때 금방 해석하실 때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이거가 나왔을 때 추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아니까 그 다음에 이걸 추론을 한 거잖아요. 그죠? 뒤에 문장을 정확히 해석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번 여기서 그렇게 해석이 되면 안 되고요. 어떤 문장이 나오고 어떤 걸 나오니까 이게 뭐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 걸 추론을 하면 얘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경우가 생각외로 많습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안 하고서 요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내가 생각해서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그러면 때로는 이것이 진리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건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을 정확하게 해석한 게 아니라 이거니까 그 다음 거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안다. 근데 저 뒤에 거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믿을 것이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하나씩 살피면 좋아요. 헬라어의 특징이 단어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이제 R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벗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뭔가 새로 시작할 때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나로 보통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오이다가 이게 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또 나중에 볼게요. 안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우톤, 이게 그 사람을 해석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이거는 아우톤은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3인칭 대명사예요. 3인칭 대명사는 뭐냐면 그녀, 그것. 이것이 3인칭이에요. 그러니까 1인칭은 나를 지칭하고 2인칭은 나하고 말하고 있는 상대편, 너를 지칭을 합니다. 당신을 지칭을 하는데 3인칭은 나하고 너를 뺀 다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나, 남자일 때는 그리고 여자일 때는 그녀, 그리고 사물일 때는 그것이라고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우톤 그랬을 때 이 온이 나오잖아요. 온이 나왔을 때는 남성이 돼요. 남성이 되니까 그를 안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카이가 그리고예요. 그 다음에 톤이 나왔어요. 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톤 로고는 뭔가 하면 그 말씀 온이니까 을이 되죠. 그 말씀 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우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아우투 우가 나왔을 때는 얘가 속격이죠. 속격일 때는 뭐뭐의가 되고요. 뭐뭐의가 됐을 때 해석을 무엇의 말씀을 이라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아우투라고 했을 때는 이게 그 의가 되죠.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 요 톤, 로곤, 아우투 요 부분이 그의 말씀, 을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톤, 로곤, 아우투. 톤, 로곤, 아우투.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의 말씀을,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이게 하나의 묶음으로 목적어가 되죠.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테로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이게 이제 동사예요. 뒤에 요걸 보면서 동사구나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처럼 이렇게 나는 안다 그리고 믿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믿을 것이다 라는 건 동사잖아요. 근데 동사가 이거가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지킨다라는 거예요. 지키다. 근데 엡실론하고 오메가가 붙어서 얘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오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나는 그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뜻이 되겠죠. 지금 문장 흐름 혹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요 오이다가 나는 안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이 아우톤이잖아요. 아우톤인데 이 뒤에 요 어미를 보시면 오스 온 이랬을 때 얘는 남성 변화죠. 그리고 여성은
에, S, 에, N이 되죠. 아이고, N. 이거는 여성이 되고, 여성. 중성은 오, 우, 오, 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남성일 때는 그 사람이 되고, 그는, 그라는 말 자체가 그 남자를 지칭하죠.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러니까 그 남자를 대명사로 받으면 그로 이렇게 받잖아요. 그 남자가 그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이게 우리나라 말에서 그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물이 그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3인칭 대명사라고 했을 때 3인칭 대명사의 남성은 그, 여성은 그녀, 그리고 중성일 때는 이것은 그것이 돼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남성 대격이 돼요. 그러니까 아우톤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 자체가 그를 되는 거고요. 이게 그 남자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다른 거 없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애안 그러면 만약에라는 뜻이죠. 만약. 자, 티스가 나오면 아까 전에 두 가지 얘기했죠. 티스에 강세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리고 티스가 또 하나가 T하고 T인데 T에도 강세가 있는 경우, 강세가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티스는 뭐냐면요. 이거는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게 영어로는 someone이 돼요. someone. 강세가 있을 때는 누구냐 라는 의문 대명사가 됩니다. 이거는 who가 돼요. who. T 같은 경우에는 사물이 됩니다. 사물. 그러니까 무언가가 T에 강세가 있으면 무엇이 라고 하는 의문 대명사가 돼요. 그럼 얘는 what이 되겠죠? 얘는 something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강세가 없죠. 강세가 여기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누군가가라는 겁니다. 누군가. 아가파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이오타가 있죠. 그럼 아까 전에 이 이오타가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사랑한다. 근데 요거가 있으니까 그가예요. 그가. 자, 그런데 그가 사랑한다라는 게 요거 안에 있는데 요 누군가라고 하는 주어가 또 있어요. 주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가 누구냐면 이 누군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사랑한다입니다. 근데 요 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매라는 거 이게 목적격 대격이에요. 영어 me 이게 나를이에요. 나를. 그러니까 지금 요 단어를 못 보다 보니까 뒤에 요 단어가 이 앞에 목적어로 와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뒤에 나오는 목적어는 또 다른 목적어입니다. 그 말씀을. 그러니까 만약에 요 단어가 없었으면 누군가 그 말씀을 사랑한다면이 되겠지만 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나를이 돼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면 여기까지가 앞에 나오는 조건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를 사랑한다 면이라고 하는 조건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건 조건절,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주된 절이 됐는데 톤 로고는 뒤에 나오는 테레세이의 목적어가 됩니다. 테레세이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 시그마를 보면서 얘는 지킬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우가 나오고 뮤가 있으니까 이거는 속격은 앞에 거랑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고 나의가 연결이 돼서 나의 말씀을이 돼요. 나의 말을 그는 지킬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그 말씀을 그가 지킬 것이다 라는 게 듭니다. 이 문장을 하나 보실 텐데, 그리고라는 단어, 카이. 그런 다음에 나온 단어가 이 칼레세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에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또 나오죠. 그래서 얘는 미래형이에요. 에이스. 당신이 부를 거다라는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른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동사인데, 부른다라는 단어를 했을 때 여기에는 목적어가 두 개가 쓰여요. 목적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를 뭐뭐라고 부른다 라는 형태의 표현이 있어요. 그냥 누구를 부른다라고 하는 저희 나라 말도 그 친구를 불러라고 했을 때 그냥 목적어 하나가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을 내 친구라고 부른다라고 이런 식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두 개의 목적어가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의미예요. 토라고 하는 전치사, 그래서 오노마까지 가고 그 다음에 아우투, 우가 나와서 속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로 묶어주면 아우투 그러니까 그의, 오노마가 이름이에요. 이름. 그게 중성 토니까 주격과 목적격에 둘 다 쓰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주어가 에이스니까 너니까 이게 목적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이 돼요. 당신은 그의 이름을 부른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예순이라고 하는 또 목적격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대격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예수님 을이 되는데, 그러면 보시면 당신은 그의 이름을 예수님을 부른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른다라는 표현이 돼요. 두 개의 목적어가 쓰여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표현이 돼요. 그 다음 문장은 아우토스 가르가 또 이제 접속사죠. for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지 않기도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넣습니다. 문장을 보시면 아우토스, 오스가 나왔으니까 얘가 주격이 돼요. 주격의 남성이죠. 그래서 얘는 그는이 됩니다. 그는. 그 다음에 여기서 say 그랬을 때 A가 나오니까 여기가 또 그는이 여기 또 있죠. 그러니까 이 아우토스가 이거의 주어니까 여기에 그가 나왔는데 그러면 얘가 강조해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A 앞에 시그마가 붙습니다. 시그마가 붙어가지고 미래를 뜻해줘요. 여기에는 조라고 하는 단어가 시그마하고 만나서 시그마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폐쇄음이 시그마를 만났을 때 변화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가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게 돼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죠. 톤이 나왔으니까 목적어가 됩니다. 대격이 되죠. 그러면 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우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까지 또 한 묶음으로 묶어줘서 톤, 라온, 아우투 그랬을 때 아우투가 이렇게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우톤, 이게 라오스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라오스는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포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포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모모로부터라는 전치사는 이렇게 속격을 목적격으로 취합니다. 아포라는 전치사 다음에 속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우톤 여기에 있는 얘는 속격. 그러니까 얘는 그들의라는 표현인데 그들의 하말티아 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들이죠. 복수니까 그들의 죄들을. 근데 이 아포가 나오니까 뭐뭐로부터가 나오죠. 그래서 그들의 죄들로부터가 되는 겁니다. 전치사 뒤에는 늘 명사가 나온다든지
대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가 뒤에 있는 수도 격도 이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뜻도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들로부터가 되는 거예요.